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소식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파월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식 회의에서 인상 한 차례 더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CPI 위치가 2월달 기준치로 6%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내려갔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0.6에서 이제 0.1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범위값이. 그럼 이 범위값 사이에서 아무리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봤자 뭐 5.4, 5.5 아니면 좀 덜하게 내려갔다 5.7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5월달, 4월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기 때문에 5월달에 현재 기준금리 5%이다 보니까 0.25를 한다고 해도 5.25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0.25는 거의 확실시하게 한다라고 보고 6월달이 되었을 때 금리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5.5 대비보다 더 밑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결이 매우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미국의 텍사스 상원 암호화폐 채굴 중단 인센티브 중단 법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6월 달에 이제 부채 상한 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폐 채굴 부분에 따른 이런 인센티브를 뭐 없애겠다. 뭐 되게 크립토 환경에 친화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비용이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지금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비용 그대로 써야죠. 복지 비용 그대로 써야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쪽을 더 옥죄어서 세금을 아니면 뭐 이런 기회 창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최대한 옥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스위스 정부 UBS에서 1090억 스위스 프랑 154조 원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한동안 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당연히 요즘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또 같은 길 거의 뭐 친구급처럼 같은 길을 요즘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그 다음 2분기 기업 실적도 중요하고 기업 실적 나오면 당연히 거래소 실적 나오고 채굴회사 실적도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 실적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런 걸 유심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요즘은 계속 떠오르고 있는 바이낸스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게 되면 미국의 당국 바이낸스 전 조준이다. 일주일 새에 2.7조 원 순 유출이 나왔고 인출 속도 빨라지고 있고 소송 발표 이후 정점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부동산도 침체여서 매매 중앙값이 1년 새 90%나 폭락이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의 주요 쟁점 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한 번쯤 좀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동향 추이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녹화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다 한 번 더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테더가 아무래도 그럼 일부 조금이라도 올라갔겠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가장 핫 이슈 BUSD도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부분은 지금 약간 주춤을 해주고 있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 추이가 또 많이 털려 나갔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방송으로 보았을 때가 192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충 189만
6,000개죠. 그러면 벌써 대략 26,000개 정도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 제급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로 갔지 일단은 빠져나간 건 맞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또 빠져나갔고, 그 다음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당연히 도미넌스 추이는 여전히 그냥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당연스러운 결과치로 이 자금은 차익 실현으로 갔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보게 되면 바이낸스 17년 중국 떠났다 발표 후 수년간 중국 연결고리 은폐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7년도 때 이제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여기에서 직원도 좀 뽑고 거기다 직원 월급 줘야 되니까 현지 은행하고 약간 좀 컨택도 있었고, 이걸 약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논란거리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바이낸스도 하기도 했습니다. 본사 위치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도 털리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도 계속 보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OK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확장성이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확장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2년 만에 최고 분기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수익률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움직이는 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반대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72% 상승했고 2년 만에 가장 큰 분기 증가액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분기당 50, 금이 분기당 7%, 나스닥은 15% 상승 추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거래소에서 4,000개 비트코인이 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잠깐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는 게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더리움 공급량은 머지 이후 7만 개 이더가 감소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언스테이킹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더에 있는 이더의 도미넌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이제 대충 이제는 모니터링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찰스 슈왑에 따른 논란거리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블룸버그가 공격성 발언으로 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증권사인데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전환했던 찰스 슈와프이기 때문에 논란거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민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무기한 선물 제공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실버게이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대출금 22% 할인된 1억 6천만 달러 상환 받고 담보 맡겨놨던 비트코인이 되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무려 34,600개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출금은 부분 출금, 전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도 일일 최대 출금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54,000개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수치화적으로 대충 볼 수 있는데, 그게 1% 정도밖에 차지가 안 될 것 같다. 또한 57% 라이도 스테이킹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팔 사람들 어느 정도 팔 수 있게끔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NFT 쪽으로 교환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준으로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50 이상을 달리게 되면 아마 알트코인은 힘을 못 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왜냐면 마켓의 부분에 힘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그냥 가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들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물량 다 빨아서
빨아 제껴서 비트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떠서 이더 마켓을 갖고 있는 거래소도 있겠지만 그 이더에 있는 마켓 풀도 빼서 비트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정작 이게 집자는 용도밖에 뭐 더 되겠습니까? 예,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약간 재미삼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슈카월드 상당히 유명하시죠? 이 직원 1, 직원 2가 있는데 직원 2에 있는 계좌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도가 있으니까 갖고 왔죠, 제가. 근데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장 높은 비중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수익률은 물을 타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우리도 약간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대충 매일마다 크립토 있는 뉴스 이런 부분 말고도 따로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알트 비중을 더 많이 높여서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비트, 이더 어느 정도 깔아두고 나머지 알트 코인에 가능성 있는 코인을 좀 발췌해서 거기에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끊어치기 형태로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야 인생 뭐 있냐, 인생 한 방이야 라고 하지만 인생 한 방이 아니거든요. 네, 한 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또 누구는 레버리지를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 내 인생에 있는 근로시간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복 기간이 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통지수가 레버리지로 같이 올 생각까지도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해야 이게 막중하게 클릭질을 가볍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동향은 여전히 약간의 미궁 속으로 있고, 이제 다음 달 4월 달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4월 달 분위기를 먼저 좀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본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제 3월달까지는 좋게 마무리됐으니 4월달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사치 정도까지는 좀 나오지 않겠냐. 왜냐, 4월 평균치가 그래도 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줄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자, 평균 시즌마다 30%가 평균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3월달에가 20% 정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평균의 30% 4월달에 가장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비트만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으로. 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대로 갈 거고, 아니면 이제 약간 힘이 약하면 아마 이런 형태, 그냥 소폭 이번 4월달을 마지막에 끝날 때쯤은 거의 약한 약세로 끝나지 않겠냐 라고 보는 바입니다. 예, 완벽하게 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구간대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 구간대에 들어오면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여기 7월 달과 8월 달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별로 재미없는 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달은 9월달, 10월달이 이제 지옥장이라고 하죠. 네, 그 날도 견뎌내셔야 결과론적으로는 남아있는 자들이 모든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가능성 있고 괜찮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 다음에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